스위치 함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대안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것을 골라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오늘은 제품 코드로부터 제품 유형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B열에는 A1101, A2035 등과 같이 제품 코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K열과 A열에는 유형과 코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B열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오른쪽 표에 있는 유형 정보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B열에 있는 제품 코드를 보면 제품 코드의 첫 글자는 A, B, C, D, E 이런 식으로 알파벳 첫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맨 왼쪽에 있는 A를 예로 들어보면 A라는 이 제품 코드 값은 유형 코드 테이블에서 토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열의 유형 정보로서 토너라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아래쪽에는 C1111이라는 제품 코드가 있습니다. C는 테이블에서 보면 크림이죠. 그래서 2열에 있는 이 데이터가 가져오는 부분에도 크림이라는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함수가 어떤 거냐 하면 기본적인 정의와 사용 형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스위치 함수는 계산식, 그리고 일치시킬 값, 반환할 값,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 반환할 값, 이렇게 여러 개의 인수를 가집니다.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복잡해 보입니다만 알고 보면 전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이 스위치 함수는 엑셀 2019 버전부터 지원이 되는 함수입니다. 만약 2019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스위치 함수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셀을 선택합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스위치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첫 번째 인수는 expression, 계산식이죠. 계산식 부분에는 left 함수를 이용해서 B3셀에 들어있는 제품 코드로부터 알파벳 첫 글자를 분리해냅니다. left 괄호를 열고 A3셀을 선택합니다. 콤마 1 이렇게 하면 B3셀에 있는 어떤 정보 중에서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위치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expression, 계산식에 대한 인수 지정 작업이 끝났습니다. 콤마를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특정한 값이 쌍이 되도록 인수를 지정해 줍니다. 스위치 함수의 정의 부분을 보면 특정 값의 쌍이 되는 값을 구해주는 함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특정 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을 해 주었고, 지금부터는 쌍이 되도록 인수들을 지정해 줍니다. 어떻게 쌍이 되도록 지정하느냐 하면 제품 유형 코드가 A인 경우 이렇게 A에 대해서 큰 따옴표 안에 A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A인 경우에는 유형이 토너죠. 토너라고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토너를 집어넣습니다. 콤마를 합니다. 그 다음에 B면 에멀전이죠. 이제부터는 하나씩 쌍을 지워서 각각의 유형과 코드를 일치시켜 주면 됩니다. B 그리고 콤마를 하고 에멀전 콤마를 하고 이번에는 C 콤마 C는 크림이죠. 그리고 콤마 D면 에센스입니다. 그리고 콤마 마지막으로 세안이 남았죠. 세안은 유형 코드가 E가 되겠습니다. 콤마를 하고 세안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는 A, B, C, D, E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면 F라든가 K와 같은 제품 코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 없음이라는 문자열을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인용 부호를 하고 정보 없음
그리고 인용보호를 닫고 괄호도 닫아줍니다.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이 3셀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품 코드가 A로 시작이 되면 토너, C로 시작이 되면 크림, D로 시작이 되면 에센스, 원하는 대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얼핏 복잡해 보입니다만 맨 첫 번째 있는 계산식 부분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인수는 이렇게 A면 토너, B면 에멀전, C면 크림 이런 식으로 서로 짝이 되도록 함수를 구성해 주면 된다라는 사실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와 같이 유형과 코드 정보가 별도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수식에서 일일이 문자열을 지정해 주지 않고 셀 주소로 지정해 주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유형별, 코드별 테이블이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이 3셀을 선택합니다. 계산식 부분은 그대로 두면 되고 A까지도 그대로 두면 됩니다. A는 토너라고 되어 있죠. 토너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자열 대신에 이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나 하면 K3셀에 들어있습니다. K3셀을 선택해 줍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했을 때 K3이라는 토너 정보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있는 B는 그냥 두면 되고 에멀전이라는 이 문자열 부분을 K4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절대 주소로 지정. 크림부터 세안까지 정보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을 모두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 3셀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아래로 복사를 하면 이전과 같은 결과를 구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수식이 길고 복잡해 보입니다만 사실은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치 함수는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어떤 값을 구해주는데 그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 개수가 최대 126개까지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스위치 함수는 엑셀 2019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버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if 함수를 여러 개 조합을 하면 가능합니다. 다중 if 혹은 중첩 if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if 함수를 여러 개 중첩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if 괄호를 열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left 함수를 이용해서 B3셀에 입력되어 있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알파벳을 추출을 합니다. 그 값이 A인 경우라면 토너라는 문자열을 표시하면 됩니다. 만약 A가 아니면 또 if 함수를 중첩을 해서 다른 조건 분기 처리를 해야 합니다. if 괄호를 열고 left B3, 1 이번에 이 값이 B라면 에멀전이죠. 그래서 에멀전이라고 입력하고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if를 분기 처리할 조건 개수만큼 입력을 합니다. B3셀의 첫 번째 문자열 값이 2라면 세안에 해당이 되죠. 여기까지 조건 분기 처리가 끝났다면 이제 더 이상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없음이라는 false에 해당되는 인수를 지정을 해주고 if 함수에 괄호를 닫아줍니다. if 함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if 함수를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5번 닫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면 앞에서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조합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인덱스와 매치 함수의 조합은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아주 다재다능하죠. G3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합니다. 인덱스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는 값을 구하고자 하는 참조 테이블 범위가 되겠습니다. 값을 가지고 올 범위가 어디에 들어있죠? 유형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K3에서 K7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했을 때 K3에서 K7이라는 범위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콤마를 합니다. 매치 함수를 조합을 하겠습니다. 매치 괄호를 열고 찾을 값은 left 함수를 이용해서 B열에 있는 정보 중에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오면 되죠. 그래서 left 괄호를 열고 B3셀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콤마 1 앞에서 마찬가지 방법이죠.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콤마를 하고 lookup value 찾을 값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B열에서 left 함수를 적용한 결과는 A, B, C와 같은 알파벳 첫 글자가 되죠. 이 정보는 L열에 들어있습니다. L3에서 L7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콤마를 입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0을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아서 인덱스 함수에 대한 괄호도 쌍으로 닫아줍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G3셀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결과가 다 똑같고 정보가 없는 경우에만 앞에서는 정보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었음에 반해 이번에는 NA, Not Available 오류가 표시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if error 함수를 한 번 더 조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G3셀을 선택하고 인덱스 맨 앞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if error 괄호를 엽니다. if error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죠. value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입력했던 이 수식 부분이 되겠고 수식의 맨 오른쪽으로 가서 콤마를 입력합니다. value 값이 오류인 경우에는 정보 없음이라는 문자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정보 없음 이렇게 입력하고 인용보호를 닫고 괄호도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NA라고 표시되던 오류가 정보 없음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해도 이 경우에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H3셀을 선택합니다. 등호 표시 VLOOKUP 괄호를 엽니다. lookup value 찾을 값은 left 함수를 이용해서 B열에 있는 정보 중에 알파벳 문자를 추출을 해옵니다. left 괄호를 열고 B3셀 지정 그리고 콤마를 한 다음 1을 입력합니다. 괄호를 닫아주면 lookup value 인수에 대한 지정 작업이 끝났습니다. 콤마를 합니다. 이 정보를 그 다음에는 테이블 어레이 찾을 범위를 지정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VLOOKUP 함수는 찾을 값의 왼쪽 영역에 있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 여러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XLOOKUP이라든지 인덱스와 매치 조합 같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강구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VLOOKUP 함수에서 테이블의 물리적인 위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열 정보를 바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테이블 어레이를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하면 choose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choose 함수의 index number 부분에는 중괄호를 연 다음 1, 2라고 입력합니다. 참조 테이블이 K열과 A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 2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닫습니다. 콤마를 합니다. 1열과 2열에 해당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코드가 오른쪽에 있죠. 우리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에 해당되는 유형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choose 그리고 중괄호 안에 1에 해당되는 열은 L3에서 L7셀까지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수식을 아래로 복사했을 때 주소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L7셀 뒤로 가서 콤마를 하고
이번에는 choose 함수의 2에 해당되는 영역을 지정합니다. 유형 정보가 들어있는 L3에서 L7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역시나 이 영역도 수식을 복사했을 때 주소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괄호를 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VLOOKUP 함수의 인수 중에서 테이블 어레이에 대한 지정 작업이 끝났습니다. 콤마를 하고 이 두 열 중에서 가지고 올 정보는 유형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유형은 L열, K열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입력합니다. 콤마를 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false를 입력한 다음 괄호를 닫아줍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H3셀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제품 코드가 A로 시작되면 토너, C면 크림, D로 시작되면 에센스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F나 K 같은 이런 알파벳인 경우에는 not available 오류가 표시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if error 함수를 한 번 더 중첩해 주면 되겠습니다. VLOOKUP 맨 앞으로 가서 if error 괄호를 열어줍니다. 수식의 맨 오른쪽 끝으로 가서 콤마를 하고 인용 부호 안에 정보 없음이라는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인용 부호와 괄호를 닫아줍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면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위치 함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대안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것을 골라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품 코드로부터 제품 유형 정보를 알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본 방법은 스위치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면 특정 값의 쌍이 되는 값을 구해주는 함수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함수는 엑셀 2019 이후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if 함수를 여러 개 중첩해서 쓰는 다중 if 혹은 중첩 if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가 하면 유용한 함수 조합인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도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VLOOKUP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찾고자 하는 값의 왼쪽에 있는 정보는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VLOOKUP 함수를 choose 함수와 조합을 해서 쓰게 되면 참조 테이블의 위치를 수작업으로 바꿔주지 않고서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유용한 함수들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무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